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손세액의 처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그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뺀다. 이 얘기네요. 이제 물건을 팔았어요. 제품 매출 1,000원. 이제 현금 받았으면 좋겠는데 외상으로 팔았대요. 외상 매출금, 부가세, 예수금 100원, 외상 매출금 1,100원. 이렇게 회계처리 하겠죠. 사오는 사람은 이러겠죠. 이걸 사왔다. 이 사람 상품이야. 상품을 1,000원 주고 사왔고, 외상, 매입금, 부가세, 대거금 1,100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는데 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냈고, 이 물건을 사온 애는 돈을 주지 않았죠. 외상으로. 이거를 나라로부터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이 외상대금을 잘 갚으면 좋은데 얘가 이제 뭐 파산, 뭐 기타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이 돈을 안 갚는 거야. 통째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니, 돈을 안 갚는 건 좋은데 이제 이 개인적인 거래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거래잖아요.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뭐 나라가 신경 쓸 게 없는데, 아니 이게 좀 억울하지 않냐? 나는 부가세를 내가 내줬단 말이야, 제 거를. 그리고 얘는 돌려받았단 말이지. 이거를 나보고 책임져라 그러면 이거 좀 심하잖아. 그래서 나는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하면 대손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내가 내놨으니까 다시 돌려받고, 얘는 돈도 주지 않았는데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급하는 사업자 먼저 볼게요. 보통은 우리 이제 이쪽 사람 나와요. 공급하는 사업자. 그러면 이제 돌려받을 세액 금액이 얼마겠어요? 이 매출 채권인 요 금액에 요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110분의 10이에요. 그게 10만 원, 100원이니까. 이렇게 요걸 돌려주겠다는 게 이 대손세액 공제라는 뜻입니다. 대손 전체 외상 매출금 금액 중에 부가세가 10% 붙어 있으니까 110분의 10만큼을 돌려주겠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돌려주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돌려주라고 하는 거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읽어볼게요. 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에 매출 채권, 부가세 포함된 금액, 여기 요거를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그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뺍니다. 회수불능 사유만 잘 봐두시면 되겠네요. 이제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뭐 다 암기하실 것은 없고요. 시험 이제 실제 메뉴에 가보면 이런 사유들가 다 보여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주로 뭐냐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더 이상 법적으로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어음법 소멸시효 완성된 어음이나 수표법 소멸시효 완성된 수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된 대여금, 선거금 이런 것들. 그 소멸시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뭐 아실 필요 없겠죠. 보통 상법은 3년이고요. 그다음에 뭐 10년짜리도 있고, 뭐 여관이나 이런 음식점 같은 거 1년짜리고, 그다음에 어음이나 수표는 대충 한 3년쯤 되고, 민법은 약 10년쯤 된다고 그냥 들어만 놓으시면 되겠죠. 그냥 소멸시효 완성 됐다 그러면 공제되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흔히 볼 수 없는 거니까 다 빼고요. 8번 볼게요. 채무자가 파산을 했거나 파산, 강제집행, 그 다음에 형해집행, 사업이 폐지, 그 다음에 사망, 실종, 행방불명 이런 경우 메뉴에 가면 나와요. 아, 이런 건 인정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9번이 제일 중요하겠네. 자, 부도 발생일,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 수표, 어음,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근데 이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인 경우에 외상매출금이에요.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상의 채권,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이거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하기 전에 팔아놓은 거.
자, 그런데 해당 법인인 내가 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잡고 있어요. 그럼 돈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안 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부도 발생일은 뭐냐? 이 부도 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은 날이에요. 이거 부도 났다. 이렇게. 그날로부터 바로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지나야 돼. 그래야 그때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자, 날짜 계산하는 거 볼게요.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나오지는 않을 텐데요. 국세청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부도 발생일이 이날이야. 그러면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언제냐? 다음 연도 6월 30일이 딱 6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되는 날. 이걸 지나야 돼. 그러니까 7월 1일 날 대손 요건이 충족이 된다.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예시를 잘 보면 요 날부터 요 날까지가 딱 한 과세 기간이죠. 과세 기간이잖아요. 딱 요것을 지나야 해주겠다. 그러니까 한 과세 기간 쉬었다가 하라는 얘기죠. 이 표현을 보면 요 상황만 딱 써 있습니다. 시험에서. 아니죠. 국세청 서식에. 그럼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보면 4월 30일이다. 4월 30일이면 여기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언제 요건을 충족하느냐? 4월은 30일까지죠. 5, 6, 7, 8, 9, 10월 30일이 대손 6개월이 되는 날이고 그러면 10월 31일 날 될 거냐 안 될 거냐. 또 아니 이거 4월 말이잖아. 그럼 이게 몇 월 말이어야 되겠어? 10월 말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월, 11월 1일 날 해야 될 거냐.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여기로 요 표현만 딱 있으니까. 그래서 요 취지를 보시면 과세 기간을 딱 한 칸을 채우라는 거 보니까 날짜인 30일로 세는 게 아니라 말일로 보는 거죠. 말일. 4월 말, 10월 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경우에는 요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딱 요 사례만 하나 있으니까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거 하루 틀려도 어차피 같은 과세 기간 속에 들어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 얘가 12월 30일이 아니라 12월 30일이면 어떻게 할래? 말에 한 달 전이죠. 예? 그런데 6월 달도 딱 30일밖에 없잖아. 12월 30, 6월 30. 얘도 6월 30인데 12월 31일이어도 그러니까 요것을 비교해보면 12월 말에 전날이니까 여기는 6월 30일로 보는 것보다는 6월 29일로 보는 게 요 취지에 맞겠죠. 그럼 12월 31일도 6월 30일. 12월 30일도 6월 30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요 날이면 중요하겠죠. 요 날이면 6월 30일이니까 7월이 과세기간 틀려져요. 요 날이면 6월 30일이잖아. 응?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법적으로 여기만 딱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애매하게 나온 건 없으니까 그거만 봐두시면 되겠네. 일단 보통은 6개월 지나고 어느 한쪽에 귀속되게 됩니다. 그거 받으시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네. 안 지나면 안 돼요. 자, 회수 기일이 6월 이상 지났어요. 그런 채권 중에서 채권가액이 20만 원 이하로서 회수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 거. 그러니까 채권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데 6개월 이상 지났어요.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응? 그럼 받을 수 없겠지. 안 받는 게 나을 거니까. 그다음에 시기 제한 볼게요. 대손세 공제의 범위는요.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방금 봤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공급한 그 과세 기간이 지나고 5년 안에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확정 신고 때만 한다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부도가 2월 1일 날 났어요. 그러면 3, 4, 5, 6, 7, 8월 1일쯤이 6개월이 되는 거니까 8월 2일이잖아요. 8월 2일이면 이 예정 신고 기간이잖아. 7, 8, 9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10월부터 12월 확정 신고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정 신고 때는 못 받아요. 자, 그 공제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10분의 1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 속에 부가세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대손금을 다시 돌려받으면 어떻게 할래? 대손세 공제를 받았죠. 상대방은 이제 토해냈을 거예요. 얘가 갚아주네요. 그럼 난 다시 내고 얘는 돌려받으면 돼요. 회수된 날. 자, 그 다음에 공제 받은 사업자의 내용을 볼게요. 이거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도 보기는 봐야 되겠죠. 자, 대손
이 확정이 됐다. 내가 이제 물건 사오고 부도 나죠. 망한 회사.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어요. 받은 경우로서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저 사람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요. 그럼 나라는 얘가 폐업하기 전에 지금 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서식이 어딘지는 나중에 실기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갚아요. 응? 갚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그 변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이 일어난 사람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걸 돌려주는 사람은 변제 신고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서식이 같은 종류의 한 칸은 대손세액 공제, 그 다음에 갚은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기까지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 돌려받는 사람들은 뭐 거의 부도 낸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 볼 일 없으니까 부도 당한 사람 요 사유만 잘 봐두시고 골라내시면 되겠어요.